처럼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가 3주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전장현은 인수위의 장애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인데요. 전장현 시위 재개 소식부터 사건, 사고 뉴스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제 시위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출근길 시위 재개 결정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평론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근길에 장애인 단체 시위 때문에 뭐 불편을 겪으신 시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분들 중에는 이제 장애인 단체 항의하는 분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또 장애인 단체 시위에 대해서 이해한다. 또 이런 이동권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건네주고 가신 분도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사회적 논란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장애인 단체도 물론 앞으로 이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고, 이동권이 본질적으로 정말 근본적인 차원에서 지켜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각자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을 모색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시위의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게 그러면 왜 보장이 안 되는가? 그러면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 사회가 고민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특히 장애인 단체의 고민을 뭐 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비장애인들이 다수인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장애인들이 겪어야 되는 어떤 불편이라든가 어떤 이런 좀 그런 것들은 이동권이 잘 뭐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느끼기 어려운 거거든요. 뉴스에 나오지 않으면 이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거를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도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좀 이러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구체적인 요구를 또 정부와 정치권에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걸 전제로 하고 이 장애인들의 시위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불편하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장애인들이 왜 시위하는 거냐, 그냥 내 앞에서 시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접근을 하면 이게 소위 요즘에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장애인 혐오 이런 걸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사안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시기를 말씀을 하셨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애인분들이 사실 이동하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게 뭐 주변에도 장애인분들이 있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불편하다는 걸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불편함이 쌓여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계기가 돼서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달라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뭐 이제 비장애인 분들이 이런 시위로 인해서 좀 불편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혐오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조금 불편한 것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들어보고, 만약이라도 장애인 분들이 뭔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이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겠지만, 이건 정말 이동권이라는 건 필수적인 거고 이게 생활에 굉장히 불가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게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를 잘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사회에서 사회 차원에서 어떤 조금 개선점을 낼 수 있는지, 입법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일단 인수위가 전장현의 요구를 좀 받아들여서 추가로 장애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인수위 입장에서는 이런 장애인 단체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나름대로 이제 답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의 전체적인 어떤 지금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사실 명확하게 지금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정책 의제가 잘 눈에 띄지 않거든요. 지금 뭐 인사청문회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내놓는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이제 장애인 관련 지금
지금 이제 장애인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전장애인이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안들이 또 앞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인수위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라든가 관심사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우리 이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법이라든가 제도를 좀 더 이제 좀 명확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정도이고 오히려 이제 장애인 복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한정된 이제 예산 내에서 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를 선택적으로 이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 더 지금 이제 중심이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장애인의 날 메시지도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많이 됐는데 예. 그런 상황으로 종합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동권에 대한 부분은 다소 이제 좀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는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럼에도 어쨌든 장애인 단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돼야 여러모로 이제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도 구체적으로 좀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보조금법 시행령 4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인수위에서 받아들여져서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수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 이동권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또 상황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지금 인수위 단계에서 바로 좀 확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대응을 당연히 할 것이고 이 대응 방안이 이 대책을 마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뭔가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곡살인 사건 파장이 큰데요. 쑥떡 사망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많던데 정확히 어떤 사건인 겁니까? 이 사건이 좀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김모 씨가 2017년에 숨진 채 이제 발견된 그런 이제 사건인데 이 김모 씨가 이 목에 좀 쑥떡을 먹다가 이제 사망을 한 것인지 예. 목에 쑥떡이 걸려 있어서 이게 이제 사인이냐 아니냐 여기서부터 쟁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검 결과 이 쑥떡을 사인으로 보긴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사인은 불명이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문제는 이 사망한 이 김모 씨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6개 보험사로부터 생명보험을 20건을 가입을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금을 다 합치면 한 59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러면 이제 월 납부해야 될 보험금이 100만 원을 넘는 수준, 한 120만 원, 뭐 140만 원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예. 또 이 김모 씨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 보험금을 누가 받도록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좀 봐야 될 어떤 포인트겠죠. 예. 이 보험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중학교 동창이자 법적 자매인 모 씨였다는 겁니다. 이 모 씨는 지금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동창인데 어떻게 법적 자매인 것이냐 좀 예.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이 모 씨의 모친이 지금 사망한 김 씨가 53세일 때 입양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50대인데 그 시점에 입양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입양이 어떻게 진행된 거냐서부터 이 애초부터 이런 보험을 잔뜩 이렇게 가입을 시켜서 예. 뭔가 이런 범죄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 예. 이게 왜 이 좀 화제가 되었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니까 이 모 씨가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쑥떡을 먹다가 사망을 한 것은 일종의 이제 재사망이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된 건데요. 재판부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는 데다가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된다라는 취지로 4년간 이제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예. 이게 또 명확하게 어떤 사안이다라는 걸 경찰이 결론을 못 내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좀 관심사였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재판부는 이런 의문스러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험금 지급은 이제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그런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라는 이런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법원이 결과적으로 일단 1심에서는 중학교 동창의 보험금 달라 이 소송에 대해서 패소 처리했고 보험 사기로 본 건데 이 근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이게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보통은 형사사건이랑 민사사건이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면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가 특정이 되면 민사사건도 그 사실관계를 거의 따라가 준단 말이죠.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내사 단계에서 종결이 됐긴 하지만 어쨌든 수사기관에서는 이 혐의점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법원에서도 그렇다면은 이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 이 혐의점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보험 그 사기가 아니게 되고 그러면 지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패소가 된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금 이례적으로 민사랑 형사가 조금 달리 사실관계를 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사 사건의 오늘 이제 1심 판결인 건데 1심 판결에서는 이 판결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일단 53세인데 입양이 된 것 자체가 조금 석연치가 않고 굉장히 나이가 많을 때 입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석연치가 않은 데다가 그리고 이 보험금이 16개 보험사에 20개 정도 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 건데 그러면 보험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출까지 내면서 보험료를 냈다는 거예요. 보통은 보험료를 낼 돈이 없으면 보험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걸 그렇죠. 검토를 하지 일반적으로. 대출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 대출까지 써가면서 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이 사망을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좀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이 수익자도 다른 상속인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인 건데 수익자를 이 동창생으로 지정을 한 것도 굉장히 좀 석연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보험 사기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보험 사기면은 이걸 지급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항소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또 어떠한 사실관계 판단이 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항소에서 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 뒤집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뭐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법원에서 이 1심의 사실관계 판단 자체가 동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 경우에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또 어떤 증거가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한 1년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예. 간단히 끝난다면 바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건데 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여러 군데면 다 피고로 각 피고로 해서 다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는 16개 소송이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일단 오늘 판결에 난 이 사건이 제일 먼저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서 예. 이게 이제 메인 사건이 된 것이고 나머지 15개 보험사에 대한 소송은 이 메인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그 판결을 따라가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메인 사건의 결과를 보자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해놓은 거예요. 재판 자체 진행을 안 하고 있다가. 근데 1심이 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시 재개를 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는 보겠지만 이 메인 사건의 이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서 많이 조금 참고를 할 것이고 예.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 항소심까지도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추정이 되는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이고 결과는 항소심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관계가 또 새로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보죠. 음악 저작권을 쪼개파는 조각 투자 스타트업 뮤직하우.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뮤직하우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일단 어떤 플랫폼인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 뮤직하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저작권료에 대한 어떤 권리를 어떤 시장에서 사고 팔면서 그것에 있어서 어떤 시세 차익을 받는다든지 배당을 받도록 하는 이런 이제 플랫폼입니다. 예. 그래서 뮤직하우 측이 이제 이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한 20년치의 이제 저작권료를 먼저 지불을 하고 그 권리를 사와서 이걸 지분을 쪼개가지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에게 나누어서 이제 파는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눠서 파는 이 이제 상품의 이름을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걸 사고 파는 겁니다. 이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면 만약에 이 음악이 이제 뭐 잊혀졌던 음악인데 갑자기 화제가 돼서 예. 요즘에 굉장히 뭐 차트 1위를 기록한다든지 잘 나가는 음악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거고요.
그럼 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만큼의 배당을 이제 이걸 소유자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앞으로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질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면 먼저 그것을 이제 싼 가격에 샀다가 나중에 이제 좀 유명해지면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제 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가격이 높아졌을 때 그에 따른 또 배당을 노릴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이 상행위들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쭉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거의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 주식이 거래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새로운 어떤 사업과 거래 형태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떤 이제 규정을 받아야 되는 건지가 모호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전자상거래법 또는 통신판매업 이런 걸로 등록을 해서 이 관계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러한 이제 행위들을 해온 것인데 최근에 민원이 접수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유사금융 행위이다. 그래서 유사금융이니까 이것은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법규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민원이 제기가 돼서 이 관계 당국이 이것을 판단을 해본 결과 결국 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도 일종의 이제 증권으로 이 판단을 해서 예. 해당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이제 소식인 겁니다. 예.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증권으로 판단을 했으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부분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될까요? 예, 일단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증권이라고 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설립인가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투자 상품을 다루는 것인데 이 인가 자체가 조금 함부로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축의 손해를 보는 국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 자체가 갑자기 뭐 없어진다든지 이러면은 투자금이 다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뭐 인가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그러면 이제 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증권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럼 원래 뭐 과태료라든지 제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좀 금융투자 상품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17만 명이나 되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뭐 제재를 강하게 한다면 그 불축의 손해가 발생을 당장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음악 문화 산업에 이게 조금 향상에 도움이 될 수는 있거든요. 저작권에 투자를 한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그래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유예 기간에는 이제 요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투자자들의 돈이 이 사업자가 만약에 도산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켜지는 이 보호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저작권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도 저작권이라는 거를 나눠 가질 수 있나? 나눠 가지게 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것도 이렇게 뭐 저작권 하나에 뭐 10명만 붙는 게 아니라 뭐 100명씩도 붙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고 팔고도 굉장히 조금 용이하게 돼 있으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 어떻게 하는 거지 했는데 저작권 참여 청구권이라고 해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 저작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조금 애매한 권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작권 자체는 회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도산한다면 이 저작권은 회사의 재산이니까 이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거를 저작권을 가져가게 되면 투자자들은 불축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도산한다는 거는 이미 소국 재산이 적국 재산을 넘어갔다는 건데 예. 이 적국 재산이 그러면 뭐 저작권이나 이런 게 투자자들한테 직접 있었으면 뺏기지가 않는 건데 회사 거면 회사가 뺏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투자금도 다 그러면 예금이나 이런 걸로 만약에 보완이 돼 있다고 한다면 예. 예금 채권도 사업자로 돼 있으면은 사업자 재산이기 때문에 다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절연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런 추가적인 예치금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인가 요건에 있어서는 이게 만약에 도산을 하고 절연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또 추가적인 손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라도 조금 보상할 수 있는 예치금 같은 것을 예치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6개월 내에 최대한 빨리 요건을 만들어서 신고를 해라 이렇게 지금 됐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 뮤직하우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건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게 조각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각각 1분 정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뮤직하우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됐지만 일단 보류가 된 상황이긴 한데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사실 투자자들이거든요. 피해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앞서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 관계 당국이 지금 당장 이제 뮤직하우를 제재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어떤 뭐 이 거래가 중단이 돼서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간접적인 피해는 예상이 되는 게 일단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나 이런 거를 맞추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에는 신규로 지금 이제
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대한 신규 발행은 안 하도록 이제 한 상황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좀 이제 유입이 감소할 것이고 또 지금 이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권리의 가치가 이제 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 부분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어떤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뮤직하우는 앞으로 이 요건을 맞추면은 해결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제 그럴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조각 투자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투자 방식이고 이게 뮤직하우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소까지도 이렇게 조각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곧 이 금융 당국에서 이런 제재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표를 한다고 했지만 이게 제재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각 투자를 이렇게 검토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만약에라도 이 사업자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투자한 투자금 자체도 없을 수 있다. 이걸 조금 감안을 해서 조각 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요건을 이렇게 다 맞춰서 이게 아예 자본시장법상의 요건 대상이 된다면 오히려 사업적으로는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악재도 있겠지만 호재가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또 이제 뮤직하우를 기점으로 다른 조각 투자자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조각 투자 관련한 뮤직하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